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코가 석잔데 너도 뭐 팔로워 1000명밖에 없고 되겠냐. 물건은 네. 일단은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이. 올 것 그쵸, 같아요. 연락이 저는 한 반반 정도인데 제가 사보거나 제가 광고를 보거나 해서 아이를 사주고 싶어서 제가 연락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한 반 정도 되고, 이제 연락이 온 데 중에서 제품을 써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1원칙은 제가 쓰고 싶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아이랑 쓰고 싶은 물건이어야 되고, 이제 집에 물건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쓰지도 않을 건데. 네. 그래서 안 팔려도 제가 어차피 쓸 거니까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내가 사주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왕 내가 사는 거 내가 사서 놀면서 돈도 벌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제 1원칙이고, 저랑 아이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개는 판매하기 전에 일찍 받는 경우는 2달 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냥 사서 몇 달 전에 사서 좋았는데 컨택을 여러 번 하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물건을 요청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많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많죠. 이제 한 2년 전에는 더더군다나 인스타 마켓에 대한 이해가 거의 그쵸. 없으셔가지고 그쵸. 설명을 막 제가 해도 무슨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다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진 올려서 무슨 물건을 판다는 건지. 그래서 뭐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팔로워가 어차피 많지 않았으니까 뭐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 애가 뭘 판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의외로 우리나라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되게 소규모 브랜드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는 만들었고 물건은 좋은데 판매처가 없는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연히 되게 합이 잘 맞고 짝짝꿍이 잘 맞아서 잘 판매된 경우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절을 두려워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렇게 접했던 거는 화장품 쪽하고 옷, 그쵸, 그런 것도 많죠. 그다음 헤어 제품 이쪽은 네네. 진짜 인플루언서가 갑이더라고요. 그 뭐 갑인 인플루언서가 있는 거죠. 그럼요. 육아용품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이 있어요. 막 7만 명, 8만 명씩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저는 거기에 게임이 안 되지만 어느 시장이든 1등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인플루언서들 돈 많이 벌어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인 것 같고, 인플루언서 중에 1%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모든 일에 1%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구독자가 많다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네. 유튜버 엄청 많지만 요새 유튜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면서 이거는 오류잖아요. 그렇죠.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버시겠죠. 뭐 네.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수수료의, 그러니까 유통업체잖아요. 다시 생각하면. 그럼 유통업체는 원래도 수수료가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도 수수료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많이 파시면 돈을 많이 버시는 거겠지만, 사실 물건 개당 떨어지는 돈은 대부분 다 별로 안 되실 거예요. 아무리 팔로워가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판매될 때 몇 %씩 나눠 갖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공구라고 하는, 공동구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판매를 할 때는 되게 업체에서 이제 물건을 제안을 주거나, 아무튼 제가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가격을 우선 이제 협상을 하고, 왜냐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파는 가격보다는 저렴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동구매란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을 협상을 한 다음에 판매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주문서를 업체에 넘기면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결제하고 폼을 이렇게 받는 거군요. 그쵸. 이제 요새는 중간에 중개 업체들이 본인들 결제 페이지까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제가 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붙여놓으면 거길로 결제를 하시고 추후 저한테 수수료를 정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그냥 아예 전체 가격을 주시고 제가 결제를 다 받고 물건 대금을, 상품 대금을 나중에 처리하고 그쪽에서 배송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참 인스타그램이 웃긴 게, 그런 분들 못 보셨죠? 유아용품 파는 분들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여자만 보셨다고. 그렇죠. 네. 저는 예쁜 어린 20대 여자분들 인스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정말 무섭도록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데, 막 10만 명 있어도 그런 20대 옷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2년 동안 인스타그램 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 검색에 나오지도 않아요. 제 피드에는 전부 다 애기 엄마들만 있거든요. 이걸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 애기 엄마들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작은 세상 안에서만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세상 안에서 7만 명, 8만 명 있으면 뭐. 근데 유아용품 자체가 수익이 좀 적거든요. 책이나 유아용품이 화장품이나 의류보다 훨씬
훨씬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똑같이 7만 명, 8만 명 있는 여성복 판매하시는 분보다는 돈을 아마 덜 버시지 않으실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뭐 제가 1000명에서 시작해서 2년을 했는데 뭐 2년 동안 그래도 매출을 3억을 넘게 했고 처음에 돈 한 푼도 투자 안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스마트폰 하나고 지금까지 그 비바 비디오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모두 어차피 영상이 1분 이내기 때문에 인스타는 이제 빨리 돌리기 한 대밖에 안 써요. 이제 애가 놀고 있는 거 빨리 돌리기 한 대밖에 안 쓰고 그리고 뭐 사진 보정도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보정 그것만 쓰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매출 3억 했으니까 뭐 다른 자영업을 생각하면은 더 괜찮은 게 아닌가 싶고. 영원에서 진짜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쵸. 네. 첫 판매했을 때 한 2, 3만 원 벌었으니까 뭐 그거에서 시작한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제가 장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인데 어쨌건 1년 반 정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첫 번째 판매하신 상품은 뭐세요? 이걸 사업자를 낸다고 생각하기 전에 아마존에서 직구도 많이 했어요. 네. 애기 용품을. 네. 근데 애기 용품 중에 이렇게 유아식을 봉투에 이렇게 담는 그게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기구 같은 게 있었는데 너무 유용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국에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얼마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냐면 이거 내가 수입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한 번만 팔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때마침 한국에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거,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판 연락처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총판에 연락을 했죠. 근데 그 총판은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판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1도 없었고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가격을 저한테 줬는데 이제 런칭을 하니까 신세계나 롯데나 막 이런 큰 대형 백화점에도 런칭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네. 공구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저한테 준 가격이 그런 백화점에 준 가격보다 더 비쌌던 거죠. 저는 몰랐고.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1000명 있는 사람들은 좀 친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결혼 준비 1년 동안 이제 친해진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거 판다고 하니까 다들 막 잘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물건 딱 꺼내고서 가격을 알려주니까 그때 아침부터 근데 이거 유노마 이거 싼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현대백화점 거기 가보니까 거기 더 싼데 막 이런 연락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도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가 조정해 줄게요 하고서 계속 그게 가격이 조정이 안 돼서 한 이틀인가 하고 접었고 비싸게 사신 분들한테 제가 다 환불 다 해드렸고 그래서 결국엔 뭐 한 2만 원 남았나 뭐 그랬어요. 왜냐면 안 받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환불 안 해줘도 된다. 괜찮다. 애썼는데 그냥 나 이거 쓴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좀 좌절스럽잖아요. 이때 큰 맘 먹고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누가 샀잖아요. 일단 팔긴 팔았으니까. 돈 안 벌었지만 누가 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누가 샀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0년 동안 맨날 공부만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여기서 물건이 팔리는구나. 제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한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어치는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볼만 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물건만 좀 좋은 거 있으면 해볼만 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은 실패를 했는데 처음으로 수익이 났던 거는 이제 요새 박람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박람회도 많거든요. 아이들 용품. 거기 가면 신기하고 새로운 물건이 엄청 많아요. 아직 시장에 안 풀린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돌아다니다가 아이 화장품을 봤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이거 되게 써봤는데 좋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대표님 명함 좀 달라고. 그리고 이제 사갖고 왔어요, 집에. 네. 그래서 애한테 발라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1, 2주를 발라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막 설명을 했어요. 인스타에서 팔려고 한다. 또 아까처럼 똑같이. 근데 그 대표님이 막 근데 뭐 우리 인스타에서 이런 거 안 해봤고 지금 우리도 런칭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우리 코가 석잔데 너도 뭐 팔로워 1000명밖에 없고 되겠냐. 그래도 한 번만 제가 진정성 있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2주 써보고 진짜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홍보하고 도와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그게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났어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난 첫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매출이라고 해봤자 저한테 떨어지는 건 몇십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 몇십만 원 벌었다는 게 되게 크고 그래도 500만 원 팔았다는 게 되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더 다른 업체들도 컨택도 하고 해서 지금은 뭐 보통 한 달에 한 9개? 8, 9개씩 하는데 한 달에요? 네. 안 바쁘세요? 바쁘죠. 그 이벤트가 9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죠. 와. 이제 막 택배가 오면은
저희 집에 늘 책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늘 오니까. 새 물건이 늘 오니까. 그러니까 뭐 좀 어쩔 때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쇼핑을 되게 좋아했고 이걸 하기 전에도 또 이제 아이한테 뭐 새로운 걸 사주는 게 저한테 되게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뭐 돈 안 들이고 애 장난감 맨날 테스트해볼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제품이 계속 저희 애는 이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와요. 애들 데리고. 그러면은 거의 어느 키즈 카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어느 키카 묻지 않죠. 거의 쇼룸 수준이라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저희 애는 뭐 어디 키카 가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아이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저들 이제 보면서 어떻게 놀아줄까 고민하면서 하니까 나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훨씬 재밌죠.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막 집안이 막 그런 것도 남편은 좋아하죠. 남편은 뭐 자기 돈 안 들이고 내가 맨날 애 물건 다 사주고 옷도 다 사준다는데 뭐 싫을 이유는 없겠죠? 아마도. 싫어할까요? 싫을 이유는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네. 남편이 제 기장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뭐 제 직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싫어할 수 없고 싫어할 수 없고 보시는 분들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이니까요. 그쵸. 시작할 때 뭐가 이렇게 초기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근데 제가 늘 추천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인스타에서 마켓 할래 그러면은 홈페이지 만들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홈페이지요? 아니면 막 나 물건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볼래 아니면 나 자체 제작으로 내가 물건 만들어 팔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겠다. 근데 좀 그럼 너무 마음에 심적 부담이잖아요. 그쵸? 내가 막 너무 많이 처음에 투자를 하면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내 물건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비용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아이 용품을 팔고 싶다면 아이와 관련된 거 아니면 내가 옷을 팔고 싶으면은 내 옷에 관련된 거 아니면 화장품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단 정기적으로 올려야 돼요. 팔로워를 어떻게 모으냐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뭐 사시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팔로워를 모아야 돼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로. 그게 그게 100명만 되더라도 도움이 돼요. 근데 우선은 어쨌건 본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친구들한테 말고. 낯선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그들이 살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늘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나 하고 싶다 하는 애들. 그러면은 한 달만이라도 하루에 2-3개? 1-2개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정보나 사진이나 뭐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일단은 한번 정기적으로 올려봐라. 제가 책에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저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원래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리한 거 많이 올리고 레시피도 좋은 거 있으면 공유를 했어요. 한 5,000명쯤 되니까 주변에서 너 그럴 거면 그냥 쿠킹 클래스 하나 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 할까? 집에서 하지 뭐.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분도 쿠킹 클래스를 집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자기 부엌에서. 지금은 스튜디오도 있고 책도 있고 뭐 TV도 나오시고 하셨지만 원래 집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하실 때 갔었거든요. 그때 쿠킹 클래스를. 지금은 이제 너무 더 인기가 많아지셨지만 근데 그분도 그렇게 시작하신 거고 다른 여기 가구 판매하시는 그분도 원래 본인 집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진을 올렸어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 너무 예쁘다. 너 진짜 집을 잘 꾸민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취향을 되게 인정해 주는 것 같네. 그래서 몇 개 수입을 해다가 팔았어요. 러그나 뭐 저런 전등 같은 걸 팔았어요. 그게 또 잘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좀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언커먼 하우스라고 이제 브랜드를 아예 만들어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나 브랜드를 만들 거야. 뭐 나 엄청 대박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은 공유를 해보고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옷도 좋아하고 애도 많이 본다면 뭐 둘 다를 올려보면 관심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가 좋은 물건이 나타나면 그때 판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담도 좀 있거든요. 제가 그냥 문득 저도 몇 개 올려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쉽지는 저는 않죠. 이제 바나나를 좋아해서 네. 제가 가봤어요, 아까. 바나나만 네네.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좀 전에 가봤어요. 바나나를 올리는데 이게 네. 사진 찍는 게 네.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잘.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진은 늘어요. 제가 2년 전 아이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지금이랑 다른 애 같아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제가 매일 찍으니까 이제 늘었죠. 사진이 조금 영상이 또 비슷할 것 같은데, 그쵸? 네. 사진이나 영상이나 되게 뭐 하면 할수록 느는 거죠. 근데 내가 사진을 되게 잘 찍게 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는 건 너무 심리적인 장애물인 것 같아요. 뭐 나 살 빼면 해야지. 나 뭐 지금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한 1년 있다 해야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1년 되면은 다른 핑계가 이제 또 생겨요. 뭔가 요리 같은 걸 찍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예쁘게 찍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약간 그런. 근데 핸드폰으로 근데 아이폰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네. 삼성 핸드폰을 찍으면은 색감 자체가 좀 덜 매력적이라고 하나?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신랑이 갤럭시를 쓰는데 네. 뭐 삼성에 대한 뭐 비하는 아니고 사진에서는 그래서 그냥 뭐 아이폰 정도 있으시면은 뭐 얼마든지 되게 메가 인플루언서들도 카메라 안 쓰시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장비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앵글이나 이런 거는 자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게 꼭 다 먹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뭐 제 피드에는 그런 사진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냥 애 놀고 있는 거 집이 지저분할 때도 있고 뭐 뒤에가 좀 배경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냥 다 보여주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맨날 정갈하게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놀이할 때도 저는 좀 프리하게 놀이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공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망했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그것대로 정보니까. 근데 또 완벽하게 잘 노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바나나 좋아서 팔로우를 하시는 걸까요? 가끔 팔로워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주 가끔. 바나나에 대한 검색을 했는데 아마 뜨셨겠죠. 이러다가 바나나를 파시면 정말 좋은 바나나를 파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그 궁극의 바나나를 저는 계속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그걸 찾으면 딱 판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10명, 20명이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소개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한 명만 있어도. 그러면 그건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다 저를 좀 이상하게 봐요. 왜요? 바나나만 올린다고? 바나나를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네, 저만 좋아합니다. 저만. 저만 막. 그래도 니치 시장이니까 바나나를 좋아하는 어떤 영혼의 단짝이 언젠간 들어오겠죠. 네. 이러다가 또 영혼의 단짝을 만날지 누가 아나요? 아, 바나나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그쵸? 바나나 많이 드십시오. 몸에 좋습니다. 왜 바나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저는 운동을 하고요. 원래 운동을 좀 하고 그게 먹으면 좀 배도 좀 차고 아침에 네네. 먹기도 좋고 출출할 때 먹으면 또 괜찮고 좋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항상 먹으면. 되게 특이하게. 아니 그죠? 다 이렇게 다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뭐 바나나가 맛있긴 하지만. 네. 안 좋아. 제 동생도 또 안 좋아하거든요. 바나나를. 저희 애도 안 먹어요. 바나나. 네. 저도 안 먹으면 좀 오래됐네요. 네. 그 옛날에 급식 나올 때 이렇게 델몬트 바나나 반 쪼개서 쪼개서 맞아요.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98년도 막 99년도 이때 바나나 네. 귀했거든요 그때는. 그쵸. 옛날엔 귀했죠. 네, 맞아요. 반토막 쪼갠 거 맞아. 더 큰 조각 찾아갖고 이렇게 맞아요. 가져오고 막 그랬던. 그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비쌌으니까. 네. 지금 너무 흔해서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싼 과일 중에 하나고. 많이 드십시오.